소개팅 만남, 연상연하, 장거리 연애 그리고 결혼에 골인한 뜨끈뜨끈한 신혼부부를 소개합니다. 정문주, 윤성진 부부. 서로를 처음 알게 된 순간 두 사람은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봉사하면서 처음 인연이 닿게 되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팀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회를 준비하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게 된 건 아니었다. 깜깜 블라인드 소개팅. 두 사람이 정식으로 데이트하게 된 계기는 친한 지인의 소개팅. 당시 문주의 친한 친구가 자신이 함께 일하는 청년대회 운영팀에 좋은 형제가 있다며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다고 한다. 이 둘의 소개팅의 특징은 진정한 깜깜 블라인드 소개팅. 청진은 상대방이 전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소개팅해준다는 말에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고.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소개팅에 나온 게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묻자 새 신랑은 블라인드 소개팅으로 만나다 보니 상대방에 대해 온통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요. 덕분에 서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어떻게 썸에서 연애로? 많은 독신들이 다음 관문인 연애라는 관문을 넘지 못하고 썸만 타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 커플은 어떻게 썸오감에서 진지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장거리 연애라 매일 아침 밤마다 통화하면서 차츰 관계를 발전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남 때 제가 고백을 했어요. 소개받은 후 남편이 매일 아침에 모닝콜을 해줬었어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해뒀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서로에 대해 솔직했던 것 같아요. 밀당을 모르는 커플이었죠. 처음 친해지게 된 계기는 두 사람 모두 처음 친해지게 된 계기를 아이스 스케이트 데이트로 꼽았다. 서로 스케이트도 재미있게 타면서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사진도 같이 찍으면서 친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도 계획된 남편의 큰 그림이었다고. 장거리 연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밀당 없는 두 사람에도 큰 장애물이 있었다. 바로 장, 거, 기, 연, 애였다. 두 사람은 서울대전을 오고 가면서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장거리 연애의 가장 큰 단점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기차역에서 헤어질 때마다 같이 기차 타자는 농담을 했던 게 기억나네요. 두 사람은 어떻게 장거리 연애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장거리 연애에 대한 극복이라 우선 서로 결혼을 결심하면서부터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매일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면서 인내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전화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둘 다 학생이 아니다 보니 낮에는 연락을 자주 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두고 전화를 하니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안정된 만남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을 기다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하다는 어린 왕자에서 들어본 듯한 이 대답. 너무 스윗해서 달살 돋움. 장거리 연애를 할 때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약속을 지키는 것과 미래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소망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팁. 중요. 별 5개. 연상연하 커플. 주위의 반응은 두 사람은 연상연하 커플이다. 이 둘이 사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서로 능력자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 연상연하 커플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연상연하 커플이 대세라면서 많이 축하해줬어요. 연상연하 커플이라는 말이 이색적이지 않을 만큼 이제는 굉장히 보편화되었고 또 그렇게 특이한 경우도 아닌 것 같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다는 말이 정말 현실에서도 실현 가능해진 것 같다. 기억에 남는 데이트, 마음을 움직였던 순간. 여느 때처럼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는데 저에게 물품 보관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가서 열어보니 선물이 들어있었어요. 그때가 거의 제 생일이었고 아내하고 사귄 지 100일이 되었고 빼빼로데이가 거의 겹쳤던 날이거든요. 제 인생 그렇게 황송한 선물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휴대전에 있는 공원으로 데이트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예쁘게 도시락을 싸왔더라고요. 손수 만들어준 도시락을 보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두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마음이 움직였던 데이트는 바로 상대방의 정성과 마음이 느껴지던 순간이었다.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하다니 라는 기분 좋은 놀라움과 정성이 느껴지는 데이트가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로맨틱한 순간이다. 결혼을 결심하기 전 가장 큰 고민.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변화이자 인생의 주요 터닝 포인트이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각자가 가졌던 고민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결혼에 대한 두려움,
고민을 어떻게 극복하고 결혼 결심까지 할 수 있었을까? 결혼을 하고서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극복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이 있으면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언젠간 주님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겠죠?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선교 사업하면서 동반자 문제가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을 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가장 컸어요. 또 주위에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서 결혼 생활이 그저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와드 지도자님과 접견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데이트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야겠다는 것이었어요. 긍정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결혼에 대한 소망이 조금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결혼 전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준비. 제 스스로 결심하고 목표의식을 두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결혼을 하면 같이 경전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종교원 교수님께서 하신 권고의 말씀을 계속 기억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 추천서를 갖기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남편과 함께 종교교육원 교재 영원한 결혼을 공부했었어요. 그 책에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배우자란 배우자와 함께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둘이 있을 때 기쁨도 배가 되고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배우자의 성격이나 습관들을 받아들이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휘두르려 하지 않는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고 결심하게 된 이유. 커플들은 사귀면서 언제 결혼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 걸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영원한 결혼에 대한 결심으로 이어지는 순간이 궁금해졌다. 연애할 때 마냥 좋은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저와 있을 때 자신을 숨기기보다는 솔직해지려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것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처음으로 그 생각 들었을 때는 연애 초기에 남편의 지인에게 남편의 성격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저희 관계에 대해 몰랐었어요. 그때 그분께서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때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죠. 성전 결혼에 대한 소망. 많은 교회 회원들이 성전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성전 결혼을 한다. 어떻게 성전 결혼에 대한 소망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소망은 영원한 결혼에 관한 종교교육원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 갖기 시작했는데요. 주변에 친한 여러 커플 남녀들이 성전에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서 차츰 그 소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성전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성전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몰랐지만 성전 결혼으로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성전 결혼 인봉받았을 당시의 느낌. 이 두 커플은 성전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할례식도 가졌다. 성전 결혼과 할례식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성전에서 영원한 부부로 인봉받았을 당시의 느낌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린다면 주님의 영으로 무장을 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남편이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 사람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많은 기도를 했었었는데 인봉받을 때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고 있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배우자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나 조언의 말.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있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아실 분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로 출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 여자는 언젠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된다. 함부로 살지 마. 누군가 너를 아버지라 부르며 존경할 수 있도록. 단순한 메시지이지만 이 시대 많은 형제들이 담아두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SNS에서 이런 글을 본 기억이 나네요. 배우자를 찾을 때는 룸메이트를 찾는 것처럼 해라. 룸메이트를 찾을 땐 그 사람의 외모보단 나와 잘 맞을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배우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외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더 중요시한다면 정말 자기와 잘 맞는 훌륭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걱정 마세요. 주님의 시간에 딱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짝을 주실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그 둘의 진솔한 고민 및 조언의 말에 감사드린다. 정문주, 윤성진 커플의 경험과 이야기로 이 글을 읽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고백할 용기를 갖고 영원한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